시내를 건너서 팻과 패티도 기쁜 듯 경쾌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로라는 마차 살대를 단단히 움켜잡고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 서 있었다. 아빠의 어깨 너머로 물결치는 초록빛 풀숲 저편에 나무들이 보였다. 로라는 이제껏 그렇게 생긴 나무를 본 적이 없었다. 땅바닥에 납작 깔려서 키가 겨우 덤불만 했다. 우와! 아빠가 갑자기 말을 세웠다. 그러고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어디로 가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좀 더 많이 지나다닌 길이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둘 다 길이라기보다는 풀숲 속에 나 있는 바퀴 자국에 불과했다. 길 하나는 서쪽으로 뻗어 있었고 조금 아래쪽으로 비탈진 또 하나는 남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나마도 양쪽 다 얼마 가지 않아 바람에 흔들리는 풀숲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군. 시냇물은 아래쪽에 있어. 그러니 이 길이 얕은 여울로 가는 길일 거야. 아빠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고는 팻과 패티를 남쪽으로 몰았다. 길은 내리막과 오르막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완만한 기복을 이룬 땅을 가로질렀다. 나무들은 좀 더 가까워졌지만 키는 조금도 커진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로라가 흠칫 놀라서 숨을 훅 들이마시며 마차 살대를 움켜잡았다. 팻과 패티의 코 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숲도 없었고 땅도 없었다. 땅끝 너머로 벼랑 밑에 있는 키 큰 나무들의 우듬지가 보였다. 길은 거기서 구부러졌다. 잠시 벼랑 꼭대기를 따라가자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왔다. 아빠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팻과 패티는 다리를 힘껏 버티고 뒤쪽으로 몸을 잡아당겨 거의 땅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바퀴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차는 가파른 비탈을 조금씩 내려갔다. 붉은 흙이 드러나 있는 들쭉날쭉한 벼랑이 양옆에 솟아 있었다. 벼랑 위에서는 풀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지만 여기저기가 갈라지고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는 풀 한 폭이 자라고 있지 않았다. 뜨겁게 달구어진 벼랑이 내뿜는 후끈한 열기가 로라의 얼굴에 와닿았다.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깊은 벼랑 골짜기까지는 바람이 내려오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고여있는 듯한 그곳은 야릇하게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앞쪽으로 기울어졌던 마차가 이윽고 수평을 되찾았다. 좁은 벼랑 골짜기를 내려와 탁 트인 평지로 나온 것이다. 이곳에는 키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로라가 대초원에서 본 것이 바로 이 나무들이었다. 완만하게 기복을 이룬 초원에는 그늘을 이루는 작은 숲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숲속에는 사슴들이 앉아 있었지만 나무 그림자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슴들은 마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호기심 많은 새끼들은 좀 더 잘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시내는 보이지 않고 저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로라는 어리둥절했다. 대초원 아래쪽인 이곳에는 완만한 구릉지와 탁 트인 들판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뜨거운 날씨였다. 마차 바퀴가 굴러가는 땅바닥은 무르고 푸석푸석했다. 햇빛이 찬란한 곳에는 풀이 드문드문 돋아났고 그나마도 사슴들에게 뜯어먹혀 잎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붉은 흙을 드러낸 높은 벼랑들은 한동안 마차 뒤에 우뚝 솟아 있었지만 팻과 패티가 시냇물을 마시려고 멈추어 섰을 즈음에는 언덕과 나무들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콸콸 흐르는 세찬 물소리가 조용한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냇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모두 시냇물 위로 가지를 늘어뜨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은 은빛과 푸른빛 거품을 일으키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이 시내는 물이 아주 깊군. 하지만 건널 수 있을 거야. 바퀴 자국이 오래된 것을 보면 여기가 얕은 여울인 걸 알 수 있지.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뭐. 팻과 패티가 젖은 코를 들었다. 그러고는 귀를 앞쪽으로 눕히고 시냇물을 바라보다가 아빠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뒤쪽으로 눕혔다. 말들은 한숨을 내쉬고 부드러운 코를 맞대고는 서로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조금 상류로 올라간 곳에서는 잭이 혀를 날름거리며
할짝할짝 물을 핥아먹고 있었다. 아빠가 말하고는 마부석에서 내려와 둘둘 말아둔 포장을 양쪽에서 내려 마차에 단단히 잡아맸다. 그런 다음 마차 뒤쪽으로 돌아와서 밧줄을 잡아당겼다. 뒤쪽 포장은 동그란 구멍 하나만 남기고 한복판에서 완전히 겹쳐졌다. 그 구멍은 너무 작아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다. 메리는 침대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렸다. 메리는 여우를 좋아하지 않았다. 빠른 물살이 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 튀기는 소리를 좋아하는 로라는 신이 났다. 아빠가 다시 마부석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한복판에 가서는 헤엄쳐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로라는 잭을 생각해냈다. 아빠, 잭도 마차에 태웠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고삐를 두 손에 단단히 모아주었다. 엄마가 대신 대답했다. 잭은 괜찮을 거야.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마차는 진흙탕 속을 천천히 나아갔다. 물이 마차 바퀴에 부딪혀 튀기 시작했다. 물 튀기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차가 요란하게 흐르는 시냇물에 부딪혀 흔들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차가 붕 떠올라 잠시 균형을 유지하는가 싶더니 다시 기울어졌다. 멋진 느낌이었다. 그때 요란한 소리가 멈추었다. 엄마가 날카롭게 외쳤다. 얘들아, 엎드려! 메리와 로라는 번개처럼 재빨리 침대에 납작 엎드렸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메리와 로라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엄마가 팔을 뻗어 두 딸의 머리에 담요를 푹 뒤집어 씌웠다. 메리와 로라는 온몸이 담요에 쌓여 숨이 막혔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엄마가 외쳤다. 메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들부들 떨면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로라는 조금 꿈틀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로라는 마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방향을 바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 튀기는 소리가 다시 요란해지다가 잠잠해졌다. 그 순간 로라는 아빠의 고함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 아빠가 여보 이걸 잡아! 하고 말했던 것이다. 마차가 갑자기 기우뚱했다. 마차 옆에서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가 났다. 로라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머리에 뒤집어 쓴 담요를 끌어내렸다. 아빠가 없었다. 엄마 혼자 마부석에 앉아서 고삐를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다. 메리는 다시 담요로 얼굴을 가렸지만 로라는 몸을 좀 더 일으켜 세웠다. 강둑이 보이지 않았다. 마차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차를 향해 달려드는 물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머리 셋이 떠 있었다. 팻의 머리, 패티의 머리, 그리고 물에 흠뻑 젖은 아빠의 작은 머리. 아빠의 손이 물속에서 팻의 굴레를 움켜잡고 있었다. 아빠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리는 물소리를 뚫고 로라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쾌활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빠는 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로라야, 엎드려. 엄마가 말했다. 로라는 고분고분 엎드렸다. 춥고 구역질이 났다. 로라는 눈을 꽉 감았지만 무서운 시냇물과 그 물속에 잠겨있던 아빠의 갈색 수염은 여전히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마차는 전후 좌우로 흔들렸다. 메리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로라의 구역질은 점점 심해졌다. 그때 아빠 귀가 무언가에 부딪혀 삐걱거렸다. 아빠가 고함을 질렀다. 마차 전체가 덜커덩 흔들리며 뒤쪽으로 기울어졌지만 바퀴는 이제 강바닥 위를 구르고 있었다. 로라는 다시 일어나 마부석 등받이를 움켜잡았다. 팻과 패티가 가파른 강둑을 오르려고 길을 쓰고 있었다. 아빠가 그 옆을 달리면서 외치고 있었다. 힘내 패티! 힘내 팻! 어서 올라가! 야호! 잘했다! 말들은 강둑 위에 서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헐떡거렸다. 그 위험한 시냇물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마차도 가만히 멈춰서 있었다. 아빠도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여보! 엄마가 말했다. 괜찮아, 이제 됐어.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마차가 구동장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덕분이지. 저렇게 빨리 불어나는 강물은 난생 처음 봤어. 팻과 패티는 헤엄을 아주 잘 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 엄마가 너무 겁이 나서 마차를 제대로 몰지 못했다면, 로라와 메리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를 성가시게 했다면 그들은 모두 세찬 물살에 떠내려갔을 것이다. 강물에 휩쓸려 멀리까지 떠내려가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아마 몇 주 동안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아빠가 말했다. 당신 꼭 물에 빠진 생쥐 같아요. 엄마가 말을 받았다. 아빠가 뭐라고 대꾸하기 전에 로라가 외쳤다. 잭은 어디 있어요? 다들 잭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잭을 강 건너편에 남겨두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잭도 분명 그들을 따라 강을 헤엄쳐 건너려고 했을 텐데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로라는 울지 않으려고 열심히 눈물을 참았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가엾은 잭, 위스콘신에서 여기까지 그 먼 길을 그토록 꿋꿋하고 충실하게 따라왔는데 그래서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마차에 태워줄 수도 있었는데 잭은 강둑에 서서 마차가 무정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잭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떠났다. 그들이 잭을 얼마나 원하는지 잭은 결코 모를 것이다. 아빠는 시냇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더라면 설령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잭에게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시내를 절반쯤 건넜을 때 물이 그렇게 갑자기 불어날 줄 알았더라면 아빠는 절대로 잭이 헤엄쳐 건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구나. 아빠가 말했다. 그러고는 강둑을 따라 멀리까지 내려가면서 잭의 이름을 부르고 휘파람을 불며 잭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잭은 사라졌다. 결국 잭을 찾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팻과 패티는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 흠뻑 젖었던 아빠의 옷도 잭을 찾아다니는 동안에 다 말라버렸다. 아빠는 다시 고삐를 잡고 강가에서 강둑이로 마차를 몰았다. 로라는 줄곧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는 잭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잭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차와 강물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강둑뿐이었다. 강 건너편에 붉은 흙을 드러낸 그 기묘한 형상의 벼랑들이 다시 솟아났다. 이윽고 그 벼랑들처럼 깎아지른 낭떠러지들이 마차 앞을 막아섰다. 희미한 바퀴 자국이 그 흙벽 사이에 좁은 틈새로 뻗어 있었다. 팻과 패티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틈새는 차츰 넓어져 풀이 돋아난 작은 골짜기로 변했고 골짜기는 차츰 넓어져 다시 고지대의 초원이 되었다.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퀴 자국은커녕 말을 타고 지나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대초원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띈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높이 자란 풀숲만이 끝없이 펼쳐진 그 텅 빈 땅을 뒤덮고 있고 역시 텅 비어있는 거대한 하늘이 그 땅을 둥근 지붕처럼 뒤덮고 있었다. 저 멀리에는 태양의 끝자락이 땅 가장자리에 맞닿아 있었다. 거대한 태양은 심장처럼 고동치면서 피 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늘 가장자리는 온통 분홍빛 노을로 물들었고 분홍빛 위는 황금빛, 황금빛 위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푸른빛 위의 하늘은 아무 색깔도 없었다. 땅 위에서는 자줏빛 땅거미가 점점 짙어져 가고 바람은 슬피 울고 있었다. 아빠가 말을 세웠다. 그리고 야영지를 만들기 위해 엄마와 함께 마차에서 내렸다. 메리와 로라도 땅으로 내려갔다. 엄마, 잭은 하늘나라로 갔겠죠? 그렇게 착한 개였는데 하늘나라에 못 가요?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지만 아빠가 대신 대답했다. 그래 로라야, 잭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 잭처럼 착한 개를 그 차가운 물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다. 로라는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아빠도 여느 때처럼 일하면서 휘파람을 불지 않았다. 잠시 후 아빠가 말했다. 우리를 지켜줄 개도 없이 이 거친 황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